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서대문 이모저모 천충사랑인의 메인 MC 김득희입니다. 가을 하늘 푸르르고 바람 산들 시원하니 세상 시름 간대 없이 흩어지는 구름처럼 실타래 같던 마음 또한 오늘 한번 풀어보자. 하늘을 보니 우리의 힘든 마음들을 풀어놓고 한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이 가을을 노래하고 또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듣고 오겠습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Twas grace that taught my heart to fear. In grace, my fears relieved. How precious did that grace appear. The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 천충사랑연에 나오신 출연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조 MC 김유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또 우리가 방송을 하러 모였습니다. 네. 지금 이제 가을이 돼서 날씨가 참 좋아요. 날씨가 시원하고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이 이렇게 예쁠 줄을 몰랐어요. 맨날 그럴게요. 비 오고 막 덥고 하니까 하늘도 안 쳐다봤거든요.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하늘을 잘 안 쳐다봤는데 지금은 시원한 바람이 부니까 하늘을 바라보면 그렇게 구름이 예쁘네요. 맞아요. 예, 구름이 뭐 이렇게 막 뭉쳐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흩어지면서 얇고 이렇게 구름이 얇아서 그런지 하늘이 굉장히 높게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네. 저는 저번 주 비가 왔을 때 무지개 같은 것도 봤는데요. 제가 연락드렸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저도 솔직히 그 무지개를 제가 운이 좋게 본 거예요. 그래서, 저도 봤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분이 가만히 서서 하늘을 보고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따라서 이렇게 딱 쳐다봤더니 무지개가 떴네요. 그러게요. 그래서 쏜살같이 여기저기 무지개를 보면 운이 좋다고 행운이 그래요? 찾아온다고 그래서 주변에 후딱 알린 거거든요. 저는 마트를 갔다가 나오는 길에 동생이랑 나왔는데 갑자기 동생이 하늘에 무지개 떴다고 하면서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진 찍을 생각은 못하고 그냥 눈으로 감상을 했었어요. 잘하셨어요. 정말 몇 년 만에 봤는지도 모르게 오랜만에 봤어요. 그렇죠. 그 무지개가 사실 잘 안 뜨거든요. 아무리 비가 와도 잘 안 뜨고 뭐 장마가 져 있어도 안 뜨는데 갑자기 이렇게 잘 떠서 물론 이제 비가 좀 가셔야지 뜬다고 하긴 하지만 너무 이뻤어요. 네, 가을 하늘이어서 무지개가 또 떴나 봐요. 그러니까 무지개는 누가 만들어내는 건지 모르겠지만 무지개가 어떻게 신기하게요. 동그랗게 무지개 다리처럼 이 땅 끝에서 땅 끝으로 연결된 게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무지개 색깔도 너무 예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선명했고요. 누가 만들어내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연이 만들어냈다고 하기에는 좀 신기하죠. 그럼 여러 곳에 여러 개가 생겨야 되는데 비가 똑같이 왔으니까 그렇죠. 꼭 어디 한 군데 이렇게 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보면 그거 참 신기해요. 네. 이렇게 가을이 되니까 우리가 저번 방송 때 그거 했잖아요. 우리 산행 가는 거. 네. 그래서 안산이랑 인왕산을 둘레길을 가는 방법도 좀 말씀드렸었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리는 정말 서대문은 운이 좋게 산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는 사람들한테 이제 연락을 해서 물어보면 우리 동네 주변에는 산이란 산은 하나도 없어라고 하는 서울 시내 사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렇죠. 물론 지방 같은 데는 산도 많고 뭐 자연 속에 사는 분들도 꽤 많으신데 서울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아파트 단지나 뭐 어디 살아도 진짜 도심에서 막 이제 아스팔트 길 뭐 옆에 있고 뭐 바닥도 세면 막 이래가지고 별로 이렇게 자연과 친숙하지 않은데 우리는 다행히도 바로 옆에 산이 있어서 그냥 진짜 우리 자연을 즐기는 건 무료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돈 들지 않고 우리가 건강을 챙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좋아요. 차가 많이 안 다녀서 공해가 좀 많이 더 줄면 더 좋겠지만 그건 쉽지 않은 것 같고요. 네, 외국에서 좀 날라오는 그런 먼지도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이제 쉽지 않아서 산속에라도 좀 산 옆에 사는 게 참 감사할 따름이에요. 선생님 혹시 이렇게 좋은 우리 동네에 또 가족끼리 가볼 만한 숨은 명당 혹시 아시나요? 네. 아이들하고 가을에 돈 들이지 않고 가서 재밌게 놀 수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정말요? 네. 신기한 놀이터라고 홍제동 산 41-2번지에 있는 아주 커다란 놀이터가 있어요. 이름도 신기한데요. 네. 이름도 너무 특이해요. 신기한 놀이터. 네네. 이곳은 모래 놀이터가 너무 잘 돼 있어요. 모래 놀이터가 잘 돼 있고, 예. 그 모래 놀이터가 3군데나 있더라고요. 모래 놀이터 3군데나 있어요? 네. 근데 이 모래 놀이터가 유아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곳도 있고, 네네. 좀 큰 아이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곳 해가지고 3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시설도 너무 잘 돼 있고, 가장 좋은 거는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놓고 놀고 발 씻을 수 있는 곳도 있고 물을 마실 수 있게도 돼 있네요. 좋네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잘 뛰어놀 수 있는 것도 잔디잖아요. 잔디 마당도 준비되어 있어요. 그렇구나. 너무 좋네요.
진짜 우리 돈 들여서 뭐 이 놀이터에 보내려고 굉장히 부모님들이 애를 쓰는데 이렇게 가까운 데서 좋은 게 있어서 정말 좋네요. 거기에 또 어떤 게 있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가본 데인 것 같기도 한데 이름은 제가 모르고 있는데 모래 놀이터에 물 나오는 데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발을 씻을 수 있는 세족하는 데가 있고요. 아, 이 공간은 유아와 초등학생들을 위한 공간이어서 일단 뭐 중고등학생들은 가시면 안 되겠고요. 네. 선생님 근데 그 위치가 그게 정확하게 어디 정도예요? 네, 송주건길 아시나요? 홍제동 아, 송주건길. 알아요. 제가 가본 곳 같기도 하네요. 송주원길 뒤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거기 정말 좋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게 이 공간에는 반려견이나 고양이나 개화 고양이를 참여할 수는 없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더 쓰레기를 버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더 깨끗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거기 한번 가봤었는데 네. 선생님 거기 짚라인도 있던데요. 정말요? 네, 아이들 탈 수 있어서 사실 다른 데 하면 짚라인 타려면 돈 꽤 들어가거든요. 네, 그렇죠. 한 번 탈 때 7,000원, 10,000원 막 이러는데 여기 짚라인 있어서 여기 정말 좋은 데다라고 제가 생각했었는데 그곳인가 봐요. 네, 맞으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미끄럼 타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럼요. 여기 미끄럼이 엄청 길어서 아, 진짜요? 아주 그냥 신나게 놀 수 있네요. 초등학생들이 타기에는 아주 길다란 미끄럼틀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나이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1번, 2번, 3번이라서 놀이터가 네. 그 중에 하나 아주 커다란 그 미끄럼틀이 있네요. 거기 가서 자세히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해먹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해먹도 거기 한 2개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애들이 점프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예, 그런 놀이터도 있어요. 놀이 기구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뛰는 거? 기억이 안 나네. 트럼블링? 네. 트램블링? 네, 맞는 것 같네요. 영어라 발음이 좀 쉽지 않네요. 그렇죠. 근데 쉽진 않네요. 네, 좋더라고요. 저 솔직히 거기 가서 아이들 짚라인 탄 거가 정말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이렇게 그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정글짐 같이 생긴 게 여기는 보니까 밧줄로 돼 있어요. 아, 그래서 조금 특이하더라고요. 그리고 놀이기구 자체가 다 원목이고 또 천연 목재로 사용해서 아이들 건강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마감 시간이 있어요. 끝나는 시간이요? 네네네네. 4월에서, 그러니까 오전 9시에 오픈을 하는데, 마감 시간은 4월에서 10월은 6시, 아. 11월부터 3월은 4시 40분까지 마감이네요. 그러니까 그 시간 일찍 지나서 가셔야겠는데요. 가면 안 되겠네요. 잘 확인해가지고 가야지. 큰일 날 뻔했네요. 그렇죠. 너무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이들하고 노는데 돈 들이지 않고 정말 재밌게 놀 수 있는 것인 것 같아요. 선생님 혹시 또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서대문 안산에 황토길 생겼다는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네. 안산 우리 가면은 저번에 우리 같이 설명했던 위치이기도 한데요. 안산 둘레길이요. 둘레길인데 거기가 서대문구청에서 쭉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예, 아주 편하죠. 편하게 올라가는데 서대문구청에서 서대문구청을 바라보고 왼쪽에 있는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안산 자락길이 나오거든요. 왼편으로. 그렇죠. 거기에서 보면 이제 무대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 네, 같은데 맞아요. 무대가 있어서 무대 공연을 많이 했었고 저희도 구경을 많이 갔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쪽으로 이제 딱 들어가면 쭉 그 길 따라서 가다 보면 그 무대를 만남의 장소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그 길 만남의 장소를 지나서 쭉 걸어가다 보면 황토길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만든 지 별로 안 됐거든요. 한 달도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거기가 황토가 이렇게 길이 쭉 돼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황토길에 물이 뿌려져 나와요. 살짝. 어머. 그래가지고 예. 흙이 많이 묻어가지고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제 진짜 물기가 있는 황토길을 이렇게 걸을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저 솔직히 가보진 않았거든요. 네네. 이제 사진으로 봤는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황토길 걸으면 건강에 엄청 좋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러면요. 네. 그 보령의 그
축제도 있잖아요. 그 뭐지? 보령의 그 머그 축제란가 그런. 머그 축제요? 네네네네. 그런 것처럼 황토를 몸에 바르고 축제하는 재밌을 것 같은데요. 괜찮죠. 여기는 이제 바르거나 뭐 이러지는 않지만, 네. 발한테 모든 걸 양보하는. 정말 좋아 네. 보이는데요. 네, 사진으로 이제 보시면은 더 이뻐요. 굉장히 안산 황토길 이렇게 해가지고 써 있는데 굉장히 좋아요. 서울시에서 황토길 15곳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서대문에도 이렇게 하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 이제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한번 갔다 오면 건강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위치고 이번에 그 8월 17일 날 목요일 날 개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렇구나. 따끈따끈한 곳이에요. 네네네. 네. 우리 서대문에는 이렇게 갈 곳도 많고 경험할 것도 많아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황토길 경험한 다음에 쭉 바로 올라가면은 자연사 박물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자연사 박물관 들러서 이제 구경하고 그다음에 그렇죠. 네, 자연사 박물관에 가면 공룡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공룡이. 그래서 재밌더라고요. 아이들하고 많이 가본 기억이 있어요. 네, 또 그때마다 갈 때마다 다른 것들을 볼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매 바뀌고 총 이게 길이가 이제 폭은 2m 정도라서 뭐 한 2명 정도 손잡고 가면서 즐겁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가면 될 것 같고 길이는 한 450m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멀진 않네요. 네, 그러니까 좀 한번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왔다 갔다 왕복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번 이렇게 쑥 가도 괜찮고 그다음에 중간 지점에 황토 족장과 새족장 발 씻을 수 있는 곳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앉아서 발도 씻고 할 수도 있는데 더 여기에 특이한 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스트 물이 이렇게 살짝 나와요. 분무돼 가지고 나와서 물기가 살짝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개구장이 꼬마 아이들이 가서는 넘어질 수도 있겠네요. 미끈거려서. 그렇죠. 조심조심 천천히 걸어야죠. 황토의 효능 혹시 아세요? 잘 모르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신진대사를 왕성하게 한다. 건강해진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요. 네네. 관절염, 근육통, 요통, 사고, 후유증에 좋아요. 라고 했는데 이제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여기서 천천히 걸어가면 그러니까 우리 옛날부터 그러잖아요. 흙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죠. 하는데 그 말이 이제 그것 때문에 이게 만들어지긴 했겠지만 굉장히 몸에 좋다고. 그리고 체내에 독소를 뺀대요. 황토가요? 네, 그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독소를 이렇게 빼낸대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몸에 좀 아팠던 거 뭐 이런 거를 이제 통증도 완화시키고 염증을 제거해서 그러니까 암세포, 그러니까 암을 좀 억제한대요. 비세포를 억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안 걸어봐서 사실은 모르겠고요. 근데 이렇게 효과가 그렇게 좋대요. 걷고 나면 시원하고 얼굴색도 좋아진다고 말씀을 주변에서 자꾸 듣고 있거든요. 예. 저보고도 걸어라라고 하는데 한 번 정도는 한번 해보면서 제가 경험을 해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그리고 유해 전자파 흡수가 차단된대요. 전자파 몸으로 들어오는 것 좀 막아주나 봐요. 그리고 마음을 진정시켜 심신을 튼튼하게 한다고 하는데 그냥 미끄덩하고 미끄러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림을 보아하니 선생님이 상상한 거랑 똑같이. 그러니까 왜냐면 아이들하고 같이 가게 되면 통제가 잘 안 되잖아요. 꼬마이 아이들은 끝나겠는데요. 그러게요. 엄마 하면서 뛰다가 꽁 하고 넘어질 수 있으니까 아이들하고 가실 때는 정말 손잡고 천천히 걸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르신들은 좀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맨발로 걸을 때, 한토끼 걸을 때 좀 조심하시고. 그렇죠. 네. 진짜 조심할 것도 많이 있네요. 사실은. 그렇죠. 좋기는 좋고 그러니까 안 걸어봐서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미끄러질지 걱정도 되고 어쩌고 하는데 걸어보면 그런 마음도 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죠. 지압길도 중간에 있어가지고 가다가 중간에 아픈 길이 나와요. 발바닥 아프면 빨리 뛰어가셔야 되겠는데요. 그리고 또 중간에 이제 앉아서 이제 물도 마시고 도시락 가져온 거 까먹기 좋은 쉼터도 마련돼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가을에는 아이들과 같이 돈을 들여서 어디 놀러 가는 것보다는 시내에 홍제동에 서대문에 있는 놀이터도 있고 황토길도 가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탈의실도 있어요. 여자 탈의실, 남자 탈의실이 있는데 역시 우리가 생각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넘어진 아이들 옷 갈아입어야지 되니까. 그렇군요. 하나씩 있네요. 너무 세심한 배려가 굉장한데요. 감사하네요. 굉장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놔서. 그렇죠. 네.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네요. 네, 전국 최초의 그 안개 분사 시설을 가지고 있네. 전국 최초래요. 여기만 안개 분사가 되고 다른 길은 그럼 어떻게 돼 있을까 궁금한데요. 기대가 너무 돼서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네, 한번 좀 가야 되겠네요, 진짜. 네, 꼬망이들 데리고 다 같이 출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아이들이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기 가면 이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긴 한데 그 안산도시자연공원 입구 쪽 도로에 예예. 좀 조금 주차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 같고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 주차장에도 이제 뭐 유료로 2시간에 3,000원 내면서 주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네네. 연북중학교 주차장 주말에 연북중학교가 주차장을 오픈을 하나 봐요. 거기도 주차비는 2,000원인데 시간 제한 없대요. 여기 좋네요. 그러니까. 주차비는 선불 무조건 2,000원 내면 돼. 연북중학교로 가야 되겠네요.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고생하잖아요. 그렇죠. 네, 아주 그 관에서 노력을 많이 했군요. 이 부분은. 네. 항토길 이용하시고 맛있는 간식도 드시고 운동도 하실 수 있고 너무 좋은데요. 그러면 우리 그 노래 한 곡 듣고 오려고 하는데요. 송대가님의 사랑해서 미안해 듣고 올까요? 네. 예. 사랑해서 미안해 사랑해서 미안해 나는 그대를 사랑하고 있어요 좋아해서 미안해 좋아해서 미안해 나는 그대를 좋아하고 있어요 그대 바라보면 황홀해 그대 바라보면 행복해 그대가 아파할 때 난 그만 울어버렸어 너의 슬픔 내 슬픔이야 너의 기쁨 내 기쁨이야 간절하게 기도를 했지 내 사랑 지켜달라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모르게 너를 사랑하게 됐어 가진 건 없어 하지만 너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은 있어 힘들고 지쳐 눈물 지을 때 내 마음은 너무나 아파요 이제 너의 편이 기다려 내가 언제나 그대 곁에 있어줄 테니 사랑해서 미안해 사랑해서 미안해 그대 허락 없이 내 마음을 주워버렸어 Throw your hands in the air whether I can just don't care If you're ready to spend your mind tonight say 송대관 송대관 Throw your hands in the air whether I can just don't care Now scream 사랑해서 미안해 사랑해서 미안해 나는 그대를 사랑하고 있어요 좋아해서 미안해 좋아해서 미안해 나는 그대를 좋아하고 있어요 그대 바라보면 황홀해 그대 바라보면 행복해 그대가 아파할 때 난 그만 울어버렸어 너의 슬픔 내 슬픔이야 너의 기쁨 내 기쁨이야 간절하게 기도를 했지 내 사랑 지켜달라고 너를 사랑하는 것이 죄라면 난 죄값을 톡톡히 받겠어 너를 좋아하는 만큼 아파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내 마음 이미 너를 향해 꽂혀버린 큐피드의 화살
자동차처럼 불쏘을 뜯는 불나방처럼 이제는 멈출 수가 없는 나의 사랑 사랑해서 미안해 사랑해서 미안해 그대 허락 없이 내 마음을 주워버렸어 사랑해서 미안해 서대문의 역사 정보부터 서대문 사람들의 사는 이야기까지 우리 동네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서대문 이모저모 정겨운 우리 이웃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가을에 선생님 가을꽃 혹시 많이 아시나요? 저는 시댁에 가는 길에 보면 코스모스가 그렇게 예쁘게 피었더라고요. 아, 정말 가을 하면은 코스모스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가을 길을 가다 보면 어디선가 이렇게 아니 그 꽃대가 너무 얇아요. 가늘가늘해가지고 이렇게 그것도 키가 엄청 크잖아요. 네. 이렇게 높이 키가 커가지고 꽃이 하나 달려가지고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너무 야리다리하면서도 그 예쁜 그 얼굴을 보여주고 있는 게 참 꽃이 대단하구나. 이 바람에 그 꽃대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피고 있는 게 너무 대단해 보였어요. 그리고 가을하면 선생님 생각나는 꽃도 어떤 게 있으세요? 가을 들국화도 좋아요. 그러니까 들국화는 진짜 빼놓을 수 없는 꽃이잖아요. 진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꽃이 여러 군데 뭐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빠짐없이 꽃이 막 있잖아요. 그렇죠. 다 이렇게 재배를 해서 그런데 옛날에는 이렇게 꽃 하나 보는 게 얼마나 어르신들이 꽃 엄청 좋아하는 거 아세요? 맞아요. 꽃밭에 꽃을 계절마다 심어가지고 그거를 바라보는 걸 낙으로 삼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어머니도 꽃을 되게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쁜 꽃을 좋아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르신들이 굉장히 꽃을 좋아해서 꽃을 꼭 밭에다가 우리가 상추 심어 먹기도 바쁜데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어떤 이제 너무 그런 생각도 하지만 그 꽃을 심어서 그걸 바라보는 거를 낙으로 삼으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을꽃 생각하면은 우리가 또 선생님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꽃무릇 같은 것도 있거든요. 꽃무릇, 상사화 이런 게 있는데 예. 그런 것도 가을에 피는 그 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꽃무릇하고 상사화는 또 같은 꽃은 아닌데 특이하게 잎하고 꽃하고 서로 마주치지 못하는 거 아세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까는 상사화는 돌아가신 분을 그리면서 꽃을 그런 그리움을 나타내는 꽃인데 이 상사화는 특이한 게 이파리가 그러니까 꽃이 이파리가 다 나서 잎이 다 진 다음에 나중에 꽃대가 올라와서 꽃이 피거든요. 예, 그래서 참 서로 마주칠 수 없는 우리도 돌아가신 분이나 살아있는 사람은 서로 마주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무덤가에도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렇게 꽃이 있더라고요. 선생님 그리고 좀 할미꽃 아세요? 네. 제가 요즘에 그 핸드폰으로 그 동화책을 보거든요.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네. 선생님 말씀하신 할미꽃을 제 동화로 읽었어요. 예, 이게 유튜브에서 이제 읽어주는데 그 네. 동화가 너무 슬프면서도 재미있게 들었는데 할미꽃 알고 있죠. 그러구나. 내용 간단히 생각은 안 나시고요. 그렇게 훅 들어오자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할머니가 네,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할미꽃이 선생님 혹시 아시는지 모르는데 약으로도 굉장히 잘 쓰이는 거예요. 약이에요. 그래요? 굉장히 좋은 약이라. 예. 예, 그리고 또 할미꽃 이름이 있어요. 이게 그 이름에 유래가 있는데 네. 할미꽃은 고개를 아래로 숙이고 있는 것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어서 위쪽으로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위쪽으로 붉은 보라색 꽃을 피운대요. 그래요? 예,
그리고 그 할미꽃이 허리가 이렇게 꼬부러져 있는 것만 알았지 그 위에 이렇게 보라색 꽃이 핀다고 생각은 못 해봤네요. 그리고 이제 그 할미꽃의 생김새가 백발의 모습을 닮은 할미꽃이라서 이렇게 이름이 허리가 휘었다라는 그 모양으로 이렇게 생겨가지고 할미꽃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 할미꽃의 꽃말은 충성, 슬픈 사랑, 사랑의 배신, 청순한 마음 이런 게 있네요. 그리고 청순한 소녀의 마음을 연상하면서 이렇게 연상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할미꽃은 저기 뭐냐 이렇게 항상 이렇게 꽃이 숙여 있어요. 머리가 이렇게 숙여 있는데 그 개화 시기가 4월에서 5월이라고 하는데 네. 좀 우리 4월에서 5월에 내가 봤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게요. 가을에 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제가 뭐 잘 모르니까. 예. 그리고 저기 할미꽃의 그 건강을 위해서 뭐 관절염에 좋다, 신경통에 효과적이다, 뭐 여러 가지 뭐 심장병에도 좋다 이렇게 많은 얘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할미꽃을 캐다가 냉장고에 냉동시켜 놓고 이렇게 보관을 한다고 얘기도 살짝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약효가 뛰어나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 또 가을 하면 생각나는 꽃 있으세요? 가을에는 글쎄요. 가을 국화도 있고 다양한 꽃 축제에 열리는 것은 알고 있지만 딱 어떤 가을에 무슨 꽃이 있다라고 생각은 잘 안 해봤어요. 선생님 저번 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나팔꽃 기억나시잖아요. 네네네. 그게 여름에도 피지만 가을까지 10월 달까지 피는 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김길순 선생님이 가을에 그 나팔꽃을 봐서 너무 반갑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그 숨어서 하나 딱 피어나 준 거죠. 아직 나는 살아있어라고 하면서 보여준 것 같네요. 근데 선생님 가을꽃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어떤 특징이 있나요? 봄꽃과 가을꽃, 여름꽃 이렇게 보면 봄꽃은 굉장히 봄꽃에 대한 생각을 하면 선생님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그러니까 봄에 피는 꽃은 개나리가 한겨울을 지나고 노랗게 피면서 그런 한겨울을 이겨냈으니까 그런 느낌이 들죠. 그다음에 벚꽃, 뭐 네, 그렇죠. 개나리, 진달래. 그러니까 뭔가 꽃들이 가볍고 네. 뭐가 이렇게 뭔가 붕 뜨는 느낌이 많이 있잖아요. 네, 되게 그렇죠. 막 화려한 느낌인데 네. 색깔도 진하고 아주 빨갛고 아주 노랗고 그런 거 그러니까 아주 빨간 것보다는 그렇게 좀 이렇게 연한 색이 많은데 가을이나 여름에는 굉장히 짙은 꽃이 많이 펴요. 맞아요. 그런 것 같네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는 봄에 피는 꽃들은 이렇게 찾아보면은 굉장히 그러니까는 봄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가을이나 이런 때 꽃들을 보면 굉장히 진하거든요. 색깔이 너무 예쁘죠. 네, 굉장히 화려한 것 같아요. 이게 햇빛을 많이 받는 때는 햇빛의 양에 따라서 이렇게 꽃 색깔이 진하게 나오는 건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 정도로 예뻐요. 맞아요. 형형색색 어떻게 이렇게 색을 많이 만들어내나. 가을 단풍도 선생님 색깔이 엄청 진한 거 아시죠? 그렇죠. 단풍의 네. 빨간색. 네, 맞아요. 네, 빨간색 그다음에 뭐 노란색. 그 여러 가지 색들이 이렇게 가을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봄꽃 축제도 있지만 가을꽃 축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자연을 느끼고 이렇게 감상하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혼자서도 느끼지 않고 다 같이 이렇게 즐기는 문화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뭐 봄에는 산에 가서 이렇게 꽃을 따가지고 와서 화전에 먹는 거 아세요? 네, 어릴 적에 저도 그런 진달래 따다가 엄마가 그 화전해 주신 거 먹었던 기억도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는 이렇게 꽃전도 해 먹고 여러 가지를 하고 서로 나눠 먹고 즐기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가을에도 여러 곳에서 봄꽃 축제를 많이 하네요. 선생님 혹시 그러니까 우리가 멀지 않은 곳에서 봄꽃 축제 하는데 봄꽃? 예, 아니 봄꽃이 아니라 가을꽃 축제. 네. 갑자기 봄으로 가버렸네요. 그렇죠. 선생님 네. 꽃 얘기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네네네. 이번에 가을꽃 축제는 우리 호수공원에서 하는 게 매년 하고 있잖아요.
일산 호수공원, 예. 호수공원이요. 그래서 이번에 2023 고향 가을꽃 축제를 하고 있어요. 아, 근데 9월 27일부터 13일간 일산 호수공원에서 열리고요. 와, 너무 예쁜 꽃들이 많이 필 것 같네요. 공원 실내 호수 공원 고향 꽃 전시관 실내에도 있고요. 그 외곽에도 가을 화훼 정원 전시 다양한 체험 부스도 있고 참 좋네요. 아, 굉장히 여기서 멀지 않으니까 1시간 안 걸리는 것 같은데 가서 네. 한번 꽃을 좀 이가을의 꽃을 좀 만끽을 하고 와야 되겠네. 겨울 되기 전에 열심히. 그렇죠. 입장료가 있어요. 성인들은 6,000원이시고요. 네. 아, 네. 다 그 사회적 배려자 분들은 다 무료 관람이시고요. 한번 네. 가서 가족들과 즐기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리고 지금 또 이제 가평의 자라섬의 가을꽃 축제가 또 올해도 이제 개최한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뭐 9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거의 한 달간 가을꽃 축제를 한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꽃을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을 좀 보고 오시면 좋겠네요. 예, 차가 없어도 갈 수 있더라고요. 가평 그런 데는 청량역에서 네. 예, KT 타고 가면은 가까운 거리에서 금방 가실 수 있더라고요. 오, 좋은데요. 네네. 괜찮네요. 그 멀지 않게 갈 수 있는 가평에 그렇게 차를 가져가도 좋지만 이렇게 차가 엄청 막히니까요. 네. 예, 지하철을 이용하고 KTX를 이용해서 아니 코레일을 이용해서 잘 다녀오신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아, 그러게요. 그다음에 홍제천에서도 예쁜 가을 꽃들이 피지 않을까 싶으네요. 굉장히 이쁘죠. 우리 솔직히 멀리 안 가도 우리가 멀리 갔다 왔네. 파랑새가 혹시 알고 봤더니 집에 있더라 했던 거 기억나세요? 파랑새라는 책. 네, 읽어봤죠. 네. 아이 동화책 읽어주면서 읽었던 되게 기억이 특이한 납니다. 게 그러니까 뭔가를 우리가 이제 파랑새를 너가 뭐 가져와야 된다, 찾아와야 된다라고 했더니 막 헤매고 들어와서 집에 와서 봤더니 우리 집에 있는 새가 파랑새더라 뭐 이런 그렇게 가까이에 소중한 게 있다는 걸 우리가 잘 모르고 그냥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정말 실컷 꽃축제 갔다고 했는데 우리 집 앞에 꽃이 활짝 펴 있고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이 꽃을 제대로 안 봐줬지? 이렇게 아름다운데 네, 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꽃축제 가면 제가 이제 꽃축제를 가려고 간 게 아니라 어디를 가다가 꽃축제 하는 데를 이렇게 걸린 거예요. 근데 걸어가지도 못할 정도였어요. 옛날에. 맞아요. 네, 사람이 진짜 너무 많았던 기억이 나요. 네. 아이들 유모차에 태우고 아주 밀고 다니면서 몇 시간을 공원을 다니면서 공원을 했었지만 지금은 그냥 가까운 저희 안산, 인왕산 둘레길 걸으면서 그 꽃구경도 가을꽃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 선생님 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신승훈의 사랑해도 헤어질 수 있다면 듣고 올게요. 네. 참 많이 겪어봤는데 이제 날 것도 같은데 늘 조금 잃은 이별은 한 번도 어김이 없어 날 바라보던 그 눈이 사랑을 말한 입술이 헤어짐을 얘기하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 난 한동안 기억 속에 널 지울 순 없겠지. 잘해준 기억보다 미안한 마음이 남아. 누구라도 사랑할 순 있지만 그 사랑이 네가 될 순 없지.
넌 언젠간 내 이름조차 낯설어지겠지. 지나간 사랑이라 웃으며 말을 하겠지. 누구라도 사랑할 순 있지만 그 사랑이 네가 될 순 없잖아. 눈물로 남은 나를 다 써도 널 지우기엔 모자란데. 사랑해도 헤어질 수 있다면 헤어져도 사랑할 수 있잖아. 네 곁에 내가 없는 오늘도 너는 내 안에 남아. 가끔 눈물이 흘러.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가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렇게 다 같이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또 안 좋은 소식들이 자꾸 들려오는 것 같아요. 선생님 혹시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자꾸 이렇게 뭐 안 좋은 길로 이렇게 가시는 걸 자꾸 뉴스로 전해서 보고 듣고 있는데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요, 사실은. 네. 제 친구 한 명이 초등학교 교사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힘들다. 아이들이 뭐 막 대들고 하는데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남자 선생님들 같은 경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생각하시지만 그래도 이제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하시지만 이제 자꾸 딴소리가 나오네요. 그 굉장히 그 뭐라 그러지 예의 없는 행동을 하는 걸 보면 아무리 어른이라고 그리고 아무리 어른이면 뭔가 완벽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죠. 완벽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상처를 받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분명히 지금 굉장히 그 49제가 9월 1일인데 우리가 지금 어제가 49제였잖아요. 9월 4일이 49제입니다요. 아이고 그러네요. 9월 4일이 49제죠. 그게 이제 월요일 날이 49제인데 어제가 49제였고 저희가 이제 그때 이제 그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녹음 방송이라 49제가 아직 돌아오진 않았네요. 근데 이제 그 전에 그 계속적으로 그 선생님들이 추모 집회를 열고 계세요. 그래서 뭐 지금 그러니까 매주 도심에서 추모 집회를 하고 있다가 그다음에 국회 앞에서 지금 집회를 하고 계시다고 하시는데 버스가 500대가 대절될 정도로 이렇게 많은 차가 이렇게 돼서 선생님들이 막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집회를 하시는데 얼마나 뭔가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뭔가 하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 얘기를 좀 잘 들어보고 우리가 선생님들은 분명히 아이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뭐 학부모도 자기 자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 선생님들께서도 학생들의 인권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그 우리 선생님들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건지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면서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다는지 정말 잘 이야기를 나눠서 잘 이거를 뭔가를 해결책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답이 뭔가 그러니까 물론 지금 완벽한 게 나올 수는 없겠죠. 항상 모든 건 바뀌니까. 근데 이제 찾아야 될 것 같고 선생님도 보시면 요즘 아이들이 문제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말 안 듣는 친구들 꽤 많잖아요. 옛날에 어르신이 말씀하시면은 길에 가다가 야, 너 왜 길에서 담배 펴? 하면 이렇게 혼낼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요즘은 혼내다간 내가 다칠 수 있다는 생각에 조심하고 그냥 말 안 하고 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군요.
그래서 근데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학생들의 잘못일까라는 생각이 저는 사실 들거든요. 학생들만의 잘못도 아닌 것 같아요. 그 학생들이 이러면 안 된다는 거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거든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핵가족화가 되지 않고 할머니 할아버지와 가족들이 많이 공동체 생활을 할 때는 예의 범절을 배우고 내 엄마가 아빠가 돈을 벌러 가면 부모님 어르신들이 자녀를 키워주면서 예의 범절을 가르치고 학교에서는 이렇게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않고 조심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배웠지만 세월이 흘러서 지금 핵가족이 되고 자녀도 한두 명밖에 낳지 않은 귀한 자녀들을 학교를 보내면서 부모님은 직장을 다니시고 자녀들을 교육하는데도 많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래서 더욱이나 그러니까 문제 행동을 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우리 모든 학생들이 문제가 있는 건 절대 아니고 아니죠. 모든 그럼요. 선생님들이 다 이제 그런 건 아니지만 문제가 있는 학생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교육을 할 때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틀이 있어서 이게 잘못됐다는 걸 배우면 사람은 동물하고 다른 게 뭐겠어요. 배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르쳐야 되는데 가정에서의 교육이 좀 부재하는 거 아닌가. 네. 그다음에 학교에서의 교육도 그런 게 좀 많이 필요한 거예요. 솔직히 구구단 외우는 거, 선생님 구구단 외우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구단 그냥 무조건 외우는 거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9119, 92 까먹으면은 바보 또 문제 틀리는 거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틀리면서 창의력이 솔직히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구구단 못 외우면 바보. 뭐 이런 식으로 수학에 그게 올라가질 못하고 네. 계속 그 안에서 맴 도는 것 같아요. 무조건 구구단을 외워야 되고. 근데 참 우리나라 같이 구구단 잘 외우는 나라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너무나 물론 인도도 뭐 12단까지 가기도 하지만 좀 이렇게 우리가 좀 더 글자 하나 더 배우고 그다음에 산수 문제 하나 더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의 권리, 인간이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떻게 해서 태어났으며 내가 어떤 도리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 예전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카들이나 우리 아이들이 버릇이 없을 때가 꽤 있잖아요. 가끔 그렇죠. 보면 집에서도 보면 말 안 들어요. 그래서 말 안 들어요. 기절할 지경이죠. 진짜 솔직히 가끔 네, 내 자녀도 내가 키우기가 힘든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쟤를. 맞아요. 저 예전에 유치원 아이들 다닐 때 네. 교육감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 솔직히 두 아이 키우지만 두 아이 다 버겁다. 그러면요. 그런데 여기에 유치원에서 선생님 혼자서 10명이 넘는 아이들을 본다는 게 말이 되냐. 그것도 매일. 시간도 굉장히 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안에서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을 다 사랑으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이들 가르치는데 정말 화도 낼 수 있고 힘들어가지고 짜증도 날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일이 굉장히 많아요. 서류 만드는 거 뭐 하는 거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투 담임제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고 초등학교도 저는 투 담임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아이들은 굉장히 많이 줄어서 학교를 지금 많이 없애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이야기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를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뉴스 나온 거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폐교하는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을 많이 뽑질 않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힘들다 보니까 더 교사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한 교실에 투 담임제로 아이들의 문제도 확인을 하면서 이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좀 가르쳐주는 그다음에 아이들의 스트레스도 좀 풀어주고 또 선생님들도 아이들한테 매달리지 않고 좀 스트레스를 풀 수 있고 서로 소통하는 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많았으면 참 좋겠어요. 학교에서 반에는 담임선생님 한 분이신데 담임선생님 한 분이서 애들을 다 이렇게
옛날 같으면은 그냥 이렇게 막 끌고 가고 안 되면 막 이렇게 막 억압적으로 막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는 아니고 지금은 이제 서로 풀어가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가끔 뉴스에 나오는데 뭐 엄마들이 찾아와가지고 뭐 엄마 아빠 찾아와가지고 막 한번 막 난리를 치고 가신다고 하는데 이거는 또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 아이를 맡겨놓고 선생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대단해 보여요.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뭐라 할 말이 없죠. 네, 저는 학교에 맡겨놓고 말도 조심하거든요. 그럼요. 진짜 내 조심하잖아요. 귀한 내 자식을 선생님한테 맡겼기 때문에 그럼 그 선생님이 더 귀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서로 귀한 분이기 때문에 서로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우리 애가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실 도와주신 분인데 분이니까 더 그리고 열심히 해야죠. 네, 우리 아이를 바르게 키워주는 사람도 나 아니면 누구겠어요? 선생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선생님밖에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선생님을 부모가 무시하는 건 정말 그건 말이 안 돼요. 학생이 무시한다? 그거는 부모가 잘못 가르쳤지만 부모된 입장에서 선생님을 무시하면은 그 아이가 똑같이 선생님을 무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이 아이는 누구한테 배움을 받고 살겠어요? 옛날에 그 하늘 아래 그 최고 권력자인 왕도 스승이 있잖아요. 맞아요. 스승한테 배우는데 그 스승한테 함부로 안 하거든요. 그러면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란 말이 있는데요. 네, 그렇게 우리가 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분노하시는 거는 분명히 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선생님들께서 절대 아이들 인권을 무시하거나 이렇게 눌러버리자라고 절대 하실 분들도 아니시고 네. 이분들이 말씀하시고 싶은 거를 정말 잘 듣고 이렇게 좀 같이 호응해 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좀 어떻게 해서든 서로 다독이면서 서로 함께 잘 이렇게 해결해서 좋게 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럼 끝곡으로 최수호님의 월화가약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생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 가을에 저희들이 가볼 수 있는 여러 곳이 있겠지만 그래도 동네에 신기한 놀이터도 있고 그다음에 향토길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교사 선생님의 추모제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교사 선생님들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다 소중하게 여겨서 좋은 해결책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든 게 잘 해결돼서 우리 같이 이 가을을 또 잘 넘기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달래도 가슴이 우는 밤 이 어깨에 기대어 저 달을 보시오 내님이여 내님이여 어디하여 묻으시오 달빛 아래 살아오냐 고인 새겨주오 달이 뜨네 달이 뜨네 달빛 아래 사랑 오냐 저 달도 아시건만 어이해 당신만 모르시나